이러다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깎아내리고 광화문 광장에 서 계신 저 이순신 장군 동생을 끌어내리라고 그런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두려운 현상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자기 국민을 죽이고 독재를 하고 젊은 학생들을 죽이고 이랬던 독재자 이승만의 기념관도 서울 한가운데 경복궁 옆에 크게 세우자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아래서. 이렇게 역사와 나라를 거꾸로 뒤집는 역주행을 막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22대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렇죠?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철저히 심판하는 길이 그 역주행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되살려야 합니다. 윤석열의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호 한 가지 외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또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낸다고 모두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저 광화문 한복판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대로 버티고 있는 한, 그리고 조중동 극우 언론이 극성을 부리는 한, 윤석열의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조중동, 조선동아 중앙이 계속되는 것은 용납되어야 합니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조중동 끝장나야 나라가 산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중동 끝장내야 나라가 산다! (4월 10일) 승리의 날에 여러분들을 여기서 다시 맺겠습니다. 환희의 잔치를 벌려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결성 49주년 공동성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언론 장악에 나섰던 모든 권력의 말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질식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인과 언론사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고,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파란색과 숫자 1을 썼다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소를 하고, 여사라는 말을 뺐다고 행정지도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접속 차단하는가 하면 영상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막무가내 심의는 공영 언론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으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 결정들을 남발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청부심의, 보복심의, 편파심의로 방송을 옥죄고 있습니다.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승인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운 방송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자기 검열은 더욱 강해집니다. 언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50여 년 전 우리가 자유언론 실전 투쟁을 벌였던 것도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은 반세기 유신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동탄스럽습니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우리는 대부분 80을 넘긴 노인들이지만 언론 현장의 후배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과 정권 추종 보도에 대한 KBS 노동자들의 저항이 높아가고 있고, 방송 사형화를 막기 위해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YTN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집단 저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 현장 곳곳에서 투쟁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합니다. 언론 장악에 나섰던 모든 권력의 말로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어디 언론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도처에서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무차별 남발하고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혹세 무민이 따로 없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통령이 직접 해외에 도피시키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자들이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며 오랫동안 다져왔던 한국 사회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해방 후 80년 피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4년 3월 16일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일동. 네, 언론인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윤석열 정권이 언론 장악,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친일 발언을 일삼는 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해방 후에 바로 청산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일파들을 되살려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독재자이고 학살자였던 이승만을 찬양하는 집단도 생겼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4.19 혁명을 만들어온 우리 역사를 모욕하고 헌법 정신조차 짓밟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4.19 혁명에 참가하셨던 선생님들이 오늘 촛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4월 혁명의 전덕용 상임의장님을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4.19 때 나오고 1년 만에 4.19 늙은이가 다시 나왔어요. 독일 투사 여러분, 민주 정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저께가 이승만 독재가 마산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4.19 혁명으로 끝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64년 전 마산에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규탄 봉기가 일어났죠. 3인조 투표, 5인조, 사전투표, 대리투표, 무더기 투표 이런 불법을 사용해서 이승만이가 그때 최인규라는 새파란 젊은 아이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부정선거 돌격대로 몰았습니다. 마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마산 상고 1학년 김주열 군이 낚시꾼의 낚시에 걸려서 바닷속에 수장되었다 밖으로 나왔어요. 경찰이 형사들을 잡아다가 눈에다가 체류탄을 박아서 그때 체류탄은 무쇠 체류탄이에요. 무쇠. 그게 뒤통수로 나오는 그 사진입니다. 거기에 분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권력을 잡고자 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추진하는 이승만이 기념관을 짓고 기념비를 세우고 국비로 추대하려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뭐냐? 미국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군이 용산에 들어왔어요. 우리 민족이 서로 의견이 말라서 갈라진 것이 아니고 미군이 들어와서 용산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3.8 여선이 생겼어요. 지금 무슨 공작을 하느냐 하면 이승만이가 장기 집권을 해서 우리나라를 분단 국가로 영원한 분단 국가를 만들고 남과 북을 갈라놓고 미국의 세계 패권 극동 전략의 기지로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이승만이가 막강한 독재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승만이는 4월 19일 학생들의 혁명 봉기에 의해서 하와이로 쫓겨가서 쫄쫄 골다가 죽었지요. 부정선거의 원흉, 미국에게 극동 전초기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를 분단하고 민족을 분단을 앞잡이 했던 이승만이 말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요즘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라는 대가리 피도한 만들을 앞장 세워서 까불어대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승만이가 최인규를 내세워서 부정선거를 했듯이 한동훈이 같은 촐랑거리는 수행지 새끼 한 마리를 내보내가지고 까불어댑니다. 여러분, 고함 한번 질러, 고함 한번 질러. 최인규도 그때 깜장 불태 안경을 썼어. 최영기라는 놈이. 요즘 까부르네. 그것도 깜장 불태 안경을 쓰고 철랑거리고 까부려. 하늘 무서운 줄 몰라.
역사가 힘센 놈인 줄 알고 까불어대는 윤석열이, 여보세요, 윤석열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느냐?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선거 공약을 가짜로 내세우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해요. 왜 그러냐? 첫째, 미국의 우리나라를 이승만과 마찬가지 영구 분단을 시켜 미국의 아시아 전략 동쪽 전초기들을 내주고 민족을 영원히 분단하게 만들려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라는 족보 있는 친일파요, 보통 친일파가 아니요. 윤석열의 아버지가 윤구두기가 일본 국무성 국비 1호로 장학생입니다. 우리는 4.19 끝나고 다시 6.3 데모 때 한일이라는 반대 데모를 하면서 피땀을 흘리는데, 윤석열의 아버지는 일본 문무성 국비장학생 제1호로 일본 도쿄의 히토스마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가 배운 친일 교육을 해서 윤석열이 같은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5천년의 인물을 알아냈어요. 민족을 팔고 나라를 파는 친일 친미, 그런 인물을 길러냈습니다. 아주 족보 있는 친일파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죠. 여보세요, 윤석열이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벼슬을 바이든 아저씨가 챙겨준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라니까 무릎 꿇고 밤중에 싹싹 손빌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안철수라는 놈을 데려다가 미국 놈들이 엿을 먹여서 선거 닷새 전에 포기를 시키고 대통령 당선했는데 0.73%의 투표율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윤석열은 군대에도 안 갔습니다. 보수 대통령들은 군대에 간 놈이 하나도 없어. 이명박이도 가짜 폐병으로 군대에 안 가고, 박근혜도 안 가고, 윤석열도 안 갔어. M1 총이, M16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한방 솔들도 모르는 게 전쟁하겠다고 날마다 발광해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지면 전쟁에 돌입하면 죽기는 누가 죽소? 죽기는 조선놈이 죽고, 미국 놈과 일본 놈은 장사 잘해서 부자를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하겠다고 까불어대는 거예요. 총한방도 쏠 줄 모르는 놈 무슨 전쟁을 해? 개똥이다. 여보세요, 우리의 역사는 지금 근본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근본적인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짐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조선 역사, 조선반도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분수령입니다. 여보세요, 내가 올라왔으니 한마디 더 할게. 우리들 때는 중고등학생이 부정선거 데모를 계속했어. 그러다가 대학생이 했어. 지금 젊은 놈들은 내 아들 내 손자 썩은 동태농가려. 나라가 뭔지, 역사가 뭔지, 통일이 뭔지 몰라. 젊은 놈들 일어서야 돼. 4.19 때는 중고등학생이 일어섰다고.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마무리해서 마무리. 중고등학생도 그때는 의식이 있었어. 민족, 역사, 통일하면 가슴이 울렁울렁했어. 지금은 젊은 애들 양쪽 귀 막고 휴대폰 게임에 정신이 하나 없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놈들. 여러분,
역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향해서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통일을 위해서 외세로부터 벗어나는 자주 국가를 위해서 뭉치고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건설합시다. 총단결로 압도적인 승리를 합시다. 윤석열 정권과 그 일당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립시다. 투표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투표합시다. 관역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희대의 범죄 정권 윤석열 정권을 응징합시다. 우리의 승리로 국정농단 범죄 세력을 확실하게 처단합시다. 저들은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건 선거요, 정치 공작이요, 정북머리에 전쟁 연습 강하여 허튼 수작들을 날마다 벌리면서 총선 폭망을 피해보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키나 합니까? 우리들은 지난 2년 동안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을 끈질게 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장을 낼 때가 왔습니다. 못 살겠다 가라앉자, 정치검찰 박살내자, 이게 민심입니다. 윤석열을 심판하자, 퇴진하라, 탄핵하자, 응징하자, 조기 종식하자, 구호는 조금씩 달라도 한 마음으로 여기 다 모인 것 아닙니까? 모든 민주 세력들이 총단결합시다. 오로지 국민의 이익, 민심을 최우선으로 받들고 싸웁시다. 모든 민주 세력들은 기득권, 당리, 당량을 모조리 버리고 오로지 윤석열 탄핵으로 윤석열을 끝장내는 길에서 단결하고 싸우고 반드시 이깁시다. 국민들의 매서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높이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은 윤석열 탄핵 국회 연설을 향한 총진군 대행진입니다. 모든 민주 세력의 총단결 투쟁 선포식이자 총선 승리 대장정을 위한 출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잡은 수순을 절대로 놓지 맙시다. 윤석열 정권의 어떠한 농간과 탄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을 굳게 믿고 탄핵의 범을 향해서 총진군합시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 거대한 함성으로 우리의 기세를 입증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발언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수도권 동부 지부장이시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최유진 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최정주 선생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505일이 지났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떤 때는 아이가 떠났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 미치겠고 어떤 때는 진짜여서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참사 이전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를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저는 우리 유가족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법 34조 6항입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에 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이며 국민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저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참사 이유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조롱하고 기만하고 거짓된 말과 목불인견의 행태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러한 만행을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날카로운 칼날로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가족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진실의 길을 지금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다녀올 게 한마디를 남기고 집 밖을 나선 아이가 차가운 길 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면 여기 계신 그 누구라도 저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제 이 정권을, 이 정부를 끝장내려 합니다. 불과 2년도 안 된 시간 동안 무너진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이제는 다시 제가 알던 국민의 대한민국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제가 맺히는 한마디가 작고 초라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큰 외침이 되고 밖에 불타오르는 촛불이 되고 커다란 불길이 되어 다시 한번 뜨거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몸짓이 되어 이 잔인하고 무도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심판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대통령, 이 정부는 더 이상 저의 대통령, 저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거부합니다.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국민을 위로할 줄 모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이 국가인 주인인 국민들이 벌을 주고 심판하고 응징할 것입니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벌을 주고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말고도 수많은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시간들입니다만 끝까지 힘을 내서 다시는 저와 같은, 저희 이태원 유가족들과 같은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와 같은 국민임을 잊지 않도록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 반드시 우리가 심판하자! 분노여 폭발하라! 투표로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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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양해동 열사의 아내분을 모셨습니다. 양해동 열사의 뜻을 이어 늘 촛불과 함께 오셨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제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촛불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1년 넘도록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과 부실공사, 중간 착취와 산재는 증가하고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는 후퇴하고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제 남편의 유서 중 이제는 죽지 않고 일하고 힘든 일 하면서 천대받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겼는데 노동자분들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 일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 누구한테도 공갈도 협박도 갈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의 동료분들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과 사진을 불법적으로 유포하고 유서 대필 기사를 써댔습니다. 또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분신 방조를 운운하며 제 남편에게 2차, 3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수사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 대한 강압수사와 CCTV 유출 사건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12구 참사, 오송 참사, 최상병 사건, 이선균 사건 등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온갖 가짜 뉴스 여론 조작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주권자이며 권력자라는 것을 투표로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저도 촛불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야당 대표님들, 국회의원 후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윤석열 정권 꼭 무너뜨려 주세요. 요청드렸습니다. 모든 정당이 화답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00여 분의 촛불 후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발의할 우리 촛불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후보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경주시 한영태 후보님 오셨습니다. 국민주권당 구산화 서울 용산 후보님 오셨습니다. 국민주권당 백재길 비례 후보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숙 비례 후보님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비례 후보님 오셨습니다. 선거 기간이라 지역 유세 일정과 그리고 오늘 특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게 되신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촛불 후보들은 imvot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석열 탄핵과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촛불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참여하신 정당 대표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촛불행동은 지금까지 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국민주권당,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의 3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참여를 공식 요청했고 오늘 요청에 응하신 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주권당 박준희 상임위원장님과 당원분들 오셨습니다. 소나무당 정철승 대변인님과 당원분들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과 당원분들 함께 오셨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오늘 비례후보 20분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는 이 각 정당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자리로 안내해 주십시오. 오늘 각 정당과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주 세력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단결하는 것이 탄핵국회 건설로 가는 길입니다. 탄핵국회 건설을 염원하는 우리 촛불의 함성으로 승리를 다짐하겠습니다.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탄핵 세력 단결하여 투표로 응징하자!